자, 4교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수요의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선의 이동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건, 아파트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만 수요량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가격 이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 이외 요인이 나오면 이때는 수요의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해보는 건데, 자, 이제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20원이면은 어떻게 돼? 아까 20원에 어떻게 돼요? 5개라고 그랬죠. 수요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뭐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 말고.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이라 합시다.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소득이란 변수를 딱 끄집어냈어요. 그럼 똑같아요. 소득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맞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책을 써요. 경제학 원론이라고. 이때 이분이 이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또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논리대로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은 왜 이런지 이제 배경 설명하는데 지금 인문 강의할 때 배경까지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 나오면은 소득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소득 이외의 요인은 뭐야? 일정하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일정해야죠. 그래서 가격이 20원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그때 수요량이 몇 개요? 5개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량이 이게 우측으로 가면 잘 들으세요. 우측으로 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고요. 좌측으로 가면 수요량은 뭐야?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수요량 증가, 좌측으로 갈수록 뭐야? 수요량 감소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소득 이외 요인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소득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다 이거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을 늘리겠죠. 늘린다라는 건 이게 수요량이니까 이 점이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측 이동. 이렇게. 그럼 수요량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선은 이제 이게 수학인데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인데 이 선분이 이동이죠. 이렇게 선분 여기 L 이렇게 L 다시로 하방 이동했다. 이게 선분이 하방 이동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L에 있는 요 점이 점만 이렇게 하방 또는 상방 이동할 수 있느냐? 수학에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능이에요, 불능. 점만 이동할 수는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점이 1로 이동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점은 두 개의, 이 선은 단절이 되니까 두 개의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들은 점의 집합이에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예요, 선.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제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배우나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은 점들의 집합인데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예요. 근데 점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다? 그럼 이 선이 두 개의 선이 되죠. 이게. 그럼 별개의 선이 돼요.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여기 있는 점이 1로 이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 전체가 같이 이동해 줘야 돼요. 점만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L 다시로 하방 이동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점이 수요량인데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건 점만 이동할 수는 없어요. 선 전체가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했죠. 우측 이동.
그래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는 해요. 근데 그래프 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아까하고 다르죠. 점의 이동이 아니죠. 선의 이동이죠, 이건. 선의 이동.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소득이 감소했어요.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이 소비자들은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량을 줄이겠죠. 그러면 좌측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점이 좌측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선이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 좌측 이동했죠.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했죠. 이 경우를 보니까 수요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하잖아요. 이걸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이건 선의 이동. 수요곡선의 이동이죠. 선의 이동. 그죠? 이것을 무슨 변화를 한다? 이걸 수요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선이 이동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수요의 변화고, 점이 이동하는 건 뭐예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건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럼 결국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했다는 건 수요 증가라고 표현해요. 선 이동했으니까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건 뭐야? 수요 감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수요량이냐, 수요냐,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이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무조건 이거는 뭐야? 수요예요. 수요량이 아니라. 그럼 수요로 끝났으니까 이건 뭐야? 선의 이동이죠. 우측 이동 또는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수요 증가, 좌측 이동,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나와요. 다음 중 나와요. 자, 나와요. 다음 중 이게 나옵니다. 다음 중,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나와요. 옳은 건 뭐냐? 그러면 뭐야? 우측 이동하는 건 수요 증가, 좌측 이동 수요 감소죠?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입문 과정 속에서는 안 하는데요.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판을 이걸 이제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또 공급이죠. 이제 공급은 이제 뭐냐. 누가 결정하냐면 공급자가 기업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이윤이죠. 이윤은 잘 써야 되는데. 자, 이윤이죠. 가격 마이너스 뭐야? 생산비라고 했죠. 뭐라고요? 가격 마이너스 뭐야? 생산비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야? 이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럼 생산비 빼주면 이윤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이윤을 우리가 무슨 이윤이라 하냐? 초과 이윤이라 해요. 그럼 초과 이윤이 커지면 뭐 기업의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 이윤이 작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량을 줄입니다. 그렇죠? 이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비가 일정할 때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이윤이 결정되고 그 이윤에 있어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게 뭐야?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이윤 커지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이윤 커지죠? 공급량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 이윤 작아지죠? 그러니까 공급량 감소.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다? 플러스 함수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재와의 공급량은 해당재와의 가격만이 결정한다고 가정해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단지 가격과 공급량 무슨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공급량은 무슨 함수? 플러스 함수.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우상향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야? 아파트 가격, 이거는 뭐야? 아파트 뭐야? 공급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가격 상승하죠? 그럼 공급량 증가. 그럼 이 점들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죠. 이 점들이 뭐다? 공급량. 그럼 공급량의 변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뭐야? 상승 또는 하락하면 공급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일어나면서 자, 어떻게 돼요? 동일한 수욕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이 점이 1로, 이 점이 1로. 이게 공급량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점의 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라는 건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 바로 무슨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라는 얘기나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공급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변해야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해당 재화의 공급량의 뭐야? 결정 요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다면 공급의 변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게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자, 무슨 변화예요? 요거는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이게 뭐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왔죠?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오면 뭐야?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어떻게? 선이 이동하겠죠. 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그래서 우측 이동하면 뭐야? 공급 증가. 좌측 이동하면 뭐야? 공급 감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33회에 지금 뭐 예시청이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정답이 어떻게 이제 그 수정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가 나왔느냐? 다음 중 공급 뭐야? 공급 뭡니까? 공급 감소 요인? 공급 감소 요인인가요? 공급 증가 요인이군요. 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공급 증가 요인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다. 공급 증가 요인. 그러니까 공급 증가율로 오른 거니까 이 공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내용을 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공급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역시 자, 그래프 공급의 변화죠. 그럼 공곡선 선의 이동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격 20원 할 때 만약에 5개다. 이렇게 하면 자, 요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측 이동하면 공급량 증가, 좌측 공급량 감소인데 이게 선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 이게 뭐냐면 뭐 건축 자재 가격, 건축 자재 가격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의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이번에는 이제 가격이 일정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러면 이 생산비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면 이 이유는 작아진단 말이에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할 때 누가 장사하는 사람이 원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면 남는 게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하면 초과이윤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가격이 일정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당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거에 한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이라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당 건축비가 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윤이 작아지죠? 공급 증가야 감소야? 감소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소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왜? 생산 요소 가격 이외의 요인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요 좌측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공급량 감소가 일어나는데 선이 좌측 이동했죠? 공급 감소. 거꾸로 이제 요소 가격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이 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소 가격 하락하면 원가가 하락하니까 이윤이 커지잖아요. 공급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공급선이 우측 좌측 이동했죠. 이거는 무슨 변화야? 공급의 변화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측 이동 나오죠. 우측 이동.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공급량 증가를 하면 안 돼요. 선이 이동했기 때문에 공급 증가. 좌측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공급량 감소를 하면 안 되고 공급 감소를 해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수요선 또는 공급선이 우측 좌측 이동하는 거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라 하고 이 수요선 상에서 또는 공급곡선 상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선은 움직이지 않고 점만 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가 일어났다는 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얼추 이제 돌아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이 균형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균형의 이동.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요 내용인데,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일미로 정해놓은 거예요. 뭘 정했냐면 이제 가격의 요인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가격이 10원 할 때, 20원 할 때, 30원 할 때. 그래서 수요량은 7개인데 공급량은 3개잖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이걸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라는 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이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요. 20원이 됩니다. 자, 주어진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30원이에요. 그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라는 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초과 공급이 걸리면 공급자 경쟁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20원이 돼서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해요. 가격 조정을 통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럼 요 가격을 우리가 무슨 가격이라 하느냐? 균형 가격. 요 수량을 뭐라 하느냐?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시장은 초과 수요 걸리면 가격 상승, 초과 공급 걸리면 가격 하락해서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 그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아무 말 없이 가격 거래량은 이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곡선은 우상향하죠? 그럼 20원이 균형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원에서는 잘 보세요. 요 점이 뭐죠? 공급곡선이니까 공급량. 요 점이 뭐죠? 수요곡선이니까 수요량이죠. 그럼 원점에서 어디가 더 멀리 떨어졌어요? 수요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자, 이 30원 수준에서 요 점은 뭐죠? 수요량. 요 점은 뭐죠? 공급량. 공급량이 더 많죠? 원점에서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과 공급. 가격 하락, 가격 상승, 균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와닿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능수능란해져요. 그러면 이제 수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학개론을 이제 그래프로 많이 설명합니다. 이게. 예,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로는 힘드니까 이걸 그래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먹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 지금 설명할 때, 그래프 설명할 때 잘 이렇게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이 증가 감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과 거래량은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는 건, 균형 가격, 거래량은 뭐야? 균형 거래량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거래량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우측으로 하면 거래량 증가, 좌측은 거래량 감소,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오면 가격 하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최초 균형이 여기에요. 요 A점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건 수요 곡선 우측 이동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나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뭐야?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최초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철이라 합시다. 자, 이 김장철에 지금 어떻게 돼요? 공급은 일정해요.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추 사겠다는 사람이 막 줄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과거보다 가격은 오를 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배추김치 담그겠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단지 이제 뭐야 이렇게 구구절절 막 길게 얘기하는 게 싫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구구절절 어떤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이거는 어떤 논리적이지 못하고 법칙성도 없잖아 이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다 끝날 일을 막 장황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필요 없이 명쾌하게 설명한단 말이죠. 명쾌하게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자, 공급이 일정할 때, 그쵸?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고 거래량 증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요 감소했대요. 자, 최초 균형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 감소했대요. 그럼 우측 이동이요, 좌측 이동이요? 좌측 이동. 그럼 만나는 점이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야? 감소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김장하지 않겠다 이거죠. 김치 안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에? 김치 안 먹어도 된다 이거. 요즘 어린 친구들 뭐 김치 안 먹잖아요. 서구화 돼서 이제 뭡니까? 뭐 다른 거 좋아하지 김치 이런 거 안 먹는다 이거 이게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감소하잖아요. 배추를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럼 배추를 안 사면 어떻게? 가격은 똥값이 되는 거죠. 가격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격 떨어지고 누가 김장하냐고요? 김장 안 한단 말이에요. 배추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야?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돼요. 그럼 가격은 똥값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는 거의 안 되는 거죠.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장황하지 않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요? 공급 일정할 때 수요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당연히 거래량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어떻게 돼요? 거래량 감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뭐예요? 가격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작금에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라 하죠. 집값.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왜 하락하느냐 이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해서 그래요. 지금 수요 감소했단 말이에요.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수요 감소했느냐 이거죠. 왜 감소한 거예요?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택은 고가품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말입니다. 2억 주고 3억 주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한 집은 5억 이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그것도 진짜 뭐 이렇게 주거 환경이 그렇게 뭐 아파트 평형수도 작고 뭐 그렇죠. 그럼 최소한 5억 정도를 줘야만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일시불로 5억을 만드냐 이거예요. 무슨 부모님을 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그 5억을 만듭니까? 그 누구 애 이름입니까? 5억이. 그러면 내 돈 열심히 일해서 남들 놀러 가고 그럴 때 남들 명품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안 하고 아끼고 아껴서 1억, 2억 정도밖에 내 돈이 더 있냐고요. 이게 부모한테 뭐 받기 전에는. 그럼 뭐 2억 모았다 이거야. 그럼 3억은 대출 받아야죠. 어떻게 대출 안 받고 집을 삽니까? 근데 대출 금리가 뭐야?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는 뭐로 설명하는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개 시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이외에 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거래가 감소하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 이사를 이제 이사업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공인중개 개업 공인중개사라죠, 개공. 이분들, 법무사, 세무사, 다 힘든 거다 이거지. 거래 감소하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된 거예요.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거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감소하면 여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불경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그쵸? 그렇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왜 작년, 재작년에 왜 도대체 작년, 재작년에 왜 도대체 집값이 많이 올랐느냐 이거죠.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왜 증가했느냐? 금리가 저금리였잖아요. 2%만 주면 돈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금리라 수요가 확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 가격 상승하죠? 거래량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니까 이 주택 시장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개공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그 다음에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법무사, 세무사들이 호황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감소해서 지금 거래량이 줄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명쾌하게 딱 끝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사장님 딱 오신다고요. 중개 부동산 사무실 오셔갖고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거래가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없는 거죠. 뭐 끝이죠, 뭐 그게 간단하게. 그쵸?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공급이에요. 이제 공급 증가 감소인데, 자 보겠습니다.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기준이 이거예요. 이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선 우측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점이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김장의 이제 수요는 요즘 김장철이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배추 공급을 보는 거예요. 배추가 풍년이래, 풍년. 배추가 풍년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배추 풍년이 뭐냐? 공급 증가입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세고 센 게 배추야. 여기도 배추, 저기도 배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똥값이 되는 겁니다.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공급 증가, 수요가 일정할 때 풍년이 들었다네요, 배추가.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어? 떨어져야지. 세고 센 게 배추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야? 알타리, 깍두기 이런 거 가지고 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김장을 배추김치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 싸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뭐예요? 아니야. 나는 깍두기를 할 거야. 이런 제정신이 아닌 거야. 좀 특이한 분이지 이제 이게. 왜냐? 아니 무보다는 배추가 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뭐 깍두기나 배추김치나 매한가지인데 배추김치를 담그는 게 어떻게 돼요?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죠. 왜요? 무보다 배추가 더 싸니까. 그러니까 깍두기니 뭐니 다 안 하고 그냥 김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상식이죠? 그래요. 이게 상식이라고. 따라서 아니 왜 요즘 이렇게 김장들을 많이 하는 거야? 배추김치 많이 담그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일정할 때 배추가 풍년 들어서 공급이 증가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김장을 많이 한다. 거래량 증가한다. 이 얘기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배추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림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배추김치 좋아하는데 그냥 배추김치 먹을 때 그냥 손이 벌벌벌 떨려요. 왜요? 배추가 비싸니까. 왜 비싸냐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왜 감소해서 배추가 흉년이에요. 흉년 지금. 흉년이라는 게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배추 흉년이에요. 날씨가 뭐 엉망이라. 아유 정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그냥 너무 비싸. 과일값도 그렇고 그냥 배추 뭐 요즘 여러분 채소라 해야 됩니다. 야채란 말이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채소라 그래. 채소. 우리말로. 채소 값이 너무 비싸요. 과일값도 그렇고. 근데 그냥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월급은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 건 월급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다 오르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채소값이 오른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배추가 귀하다는 얘기야. 공급 감소. 그러니까 뭐야? 가격은 상승. 배추 비싸죠? 김장 많이 해야 돼? 못해? 못하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배추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해서 그렇다. 왜요?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 그럼 공급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김장을 많이 못한다. 그 얘기죠.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거 가지고 어떻게 돼? 구구절절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딱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돼야 이 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 매년 나옵니다. 이거 아주. 올해도 33회 때도 나왔고 아마 34회 때도 또 나오겠죠. 그러면 낸데 계속 내고 계속 낸 데는 왜 내느냐. 거기를 내야 수험생들이 못 맞힌다는 겁니다. 뻔히 맞힐 때는 왜 내겠습니까? 출제자가.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의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합격률을 이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률을 이걸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1차니까 1차에서 망가뜨려 놔야 돼요.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그 이듬해 2차만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1차서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합격률을 줄여야 돼.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출제자들은 또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디 부분을 무슨 과목이면 어느 부분을 어렵게 내야만이 수험생들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는 거예요. 왜요? 못 맞히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낸다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어려운데도 어떻게 자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렵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려운 데는 한 번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문 강의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듣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고, 그러면, 알게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맨날 쉬운 거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 나머지 그 응용하는 것들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했죠?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한번 배추가 풍년이라는 얘기예요. 배추 풍년. 자, 배추 똥값. 너도 나도 김장한단 말이야.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 자, 배추 흉년. 흉년이란 말이에요. 이거 흉년. 왜 이게 흥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풍년 써드릴게요. 왜 이게 제가 흥분하냐면, 제가 강사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막판에 이게 안 돼가지고 그쪽 부분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시험이 뭐 2달 남았다, 3달 남았다. 이거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지금서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잘 해주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 이쪽에 와갖고 흉년이다. 흉년이니까 배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르는 거죠, 뭐. 가격이 비싸니까 뭐 김장 많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자, 공급 감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게 쉬운데, 이게 이제 이놈의 문제라는 얘기지, 이놈의. 그렇다 하더라고요. 수험생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동으로 내가 다 해줬잖아요. 율동으로. 자, 이제 해볼게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자, 앞을 보시고. 공급 감소. 그러면 어떻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됐죠? 예, 별짓 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를 이렇게 만드시라고요, 이게.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제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자, 이제 이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얘가 더 크대요. 뭐라 하나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칩니다. 결국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 버리고 얘만 보면 돼요. 수요 증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겁나 쉽죠? 그래요. 이거 같다라는 거는 조금 더 심학습한 다음에 합시다.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음에 그 기본서 강의할 때 요것도 다 해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뭐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게 작잖아요. 버리고 얘만 보면 돼요.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이게 딱.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이제 하여간 이 네 가지만 이게 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올해 33회죠. 부동산학개론이 전년보다 어려웠죠. 전년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저를 믿고
쭉 6개월 이상 저를 믿고 6개월 이상 한눈 팔지 않고 쭉 공부한 분들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공부한 분들은 다는 뭐 못 만나봤지만 학원에서 이제 연락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분들 연락 받은 거 보면은 몇 점 맞았느냐? 70에서 80점 다 맞았습니다. 제일 적게 맞은 사람이 몇 점 맞았다더라? 6점인가? 맞았고 대부분 뭐야? 70에서 80점 다 나갔습니다. 절 믿고 몇 개월이냐?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따라온 겁니다. 맞았습니다. 다. 부동산 학개론으로 만약 70점 맞으면 10점이 남는 겁니다. 민법 보태주면 되는 거예요. 33회 때 민법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죠. 박스가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70점 맞으면 민법 몇 점만 맞으면 돼요? 5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타작만 해도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0점 맞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뭐 선택의 폭이 넓죠. 인강도 많고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저의 경력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시에 변하는데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 이것도 제가 이제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가 이제 편안하면 이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프까지 좀 해주면 금상첨화고 그래프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잘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응용하는 거는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말아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탄력성인데 뭐냐면은 자,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 시험의 출제 가능성. 벌써 알려드릴게요. 시험이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건 출제 가능성은 100%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이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 이거예요. 자, 아까 배운 이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했죠.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야? 마이너스 함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한다. 이게 이제 이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탄력성 따로,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라는 거 따로, 다 따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아파트 가격만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함수다? 마이너스 함수다. 그러므로 수요 곡선은 뭐야? 우하향한다.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탄력성은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럼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 탄력성 나오면 이건 뭐예요? 분수라고 그랬어요. 분수가 여기가 여러분 보세요. 1번, 2번이에요. 이게 순서를 아셔야 돼요.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먼저예요? 가격이 변해야 돼, 이게. 이게 X값에 그래서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X값, Y값 헷갈리니까 1번, 얘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를 뭐라 그래요? 분모, 위에를 뭐라 그래?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뭐예요? 1번 분모예요. 그러니까 뭐야? 가격의 뭐야? 변화율. 2번이 뭐죠?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분모가 뭐죠? 1번. 분자는 뭐야? 2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함수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함수란 말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부호가 반대가 나와요. 그럼 부호가 반대가 나오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계산값이 음수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요 계산 문제 풀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게.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로 하게 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잖아요. 1번, 2번. 똑같아요. 1번 여기잖아요. 여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가 1번이고 어디가 2번인지 모른다고, 이게. 우선순위가 없는 거,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산만한 거죠, 이게.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결과는 없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 순서,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1번, 가격에 의해서 2번, 수요량 결정된다. 그럼 가격을 먼저 봐야죠, 분모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이게 탁 떨어져야 돼요.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산식으로 만들어야죠. 자, 이거 산식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공식까지 다 해줬습니다. 가격 탄력성, 맨 앞을 본다. 맨 앞을 본다라니까 어디를 보냐? 저기 보지 말고 여러분, 여기를 봐야 된다고요, 이게. 자, 가격 탄력성, 앞을 본다. 앞에가 뭐요? 아파트잖아요. 탄력성은 무조건 분수식이에요. 무조건 분수식. 탄력성 나왔다 무조건 분수예요. 그러면 됐고 아파트 분수 찍어주고 분모 아파트, 분자 아파트. 그죠? 1번 가, 수. 이게 되잖아요.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나 쉽냐고요. 이걸 또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1번. 그죠? 2번.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2번.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력성, 이제 오늘은 뭐 우리 이제 과정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복습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건데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총 4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 비탄력인데 항상 이게 1이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분자를 보라고 그랬어요. 분자를 봤을 때 분자가 크면 1보다 큽니다. 그럼 탄력. 그 다음에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니까 단위 탄력. 만약에 요 분자를 봐야 돼요. 작으면, 분모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니까 뭐야? 비탄력.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탄력, 비탄력이 뭐냐? 자, 이것도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데, 자, 1번이에요. 1번이 뭐니까 분모죠. 분모. 이게 분모예요. 공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1번이 먼저니까. 그럼 튕겨나갈 거 아닙니까? 쭉 튕겨나갔다 이거야. 이게 1번. 이게 뭐야? 분자. 분모, 분자. 그럼 이게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럼 1보다 크니까 탄력이지. 그럼 이거를 뭐 이 공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퉁 올라가니까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야? 1번 던졌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던졌는데 퉁 올라가야 되는데 깨갱 하고 만 거야. 그럼 이 공을 뭐라고 그래? 탄력적이라고 그래?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럼 뭐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죠? 분자가 작다고, 이게. 요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분자가 더 크죠? 그럼 뭐가 돼요? 탄력. 분자가 작죠? 이 개념은 그림으로 잡아야 돼요. 분자가 더 크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1보다 크다 탄력. 분자가 작죠? 1보다 작다 뭐야? 비탄력.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떠나 수고 많으셨습니다.